전용우의 뉴스 온. 네, 최근 정치권에서는 199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한 70년대생 가리키는 97세대가 이 변화의 기수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좀 많습니다. 그중에 한 명입니다. 정치권 세대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내 강점은 이거고 이거는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에 내가 부응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부분이 강점이라고 보시나요? 정치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에 강한, 젊고 개혁적인, 네. 그리고 기득권 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네. 지금의 기득권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곳이 재벌 총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치권도 주물럭주물럭, 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주물럭거리고 언론도 주물럭, 이런 얘기들이 파다한 마당에 재벌 개혁 이야기 굽히지 않고 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또 유치원 3법 하는 과정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정말 지난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동네에서 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한유총에게 크게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던 그런 기득권 질서로부터 좀 자유로운, 네. 젊은 정치인,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이른바 삼성 저격수, 삼성 비판자로서 이제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재벌 개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가요, 지금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게 다 불안불안해하고들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세습 재벌가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네. 혁신 창업의 시대로 가야 돼요. 혁신 창업가들, 창업 1세대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경제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신 이병철 전 회장, 그다음에 정주영 전 회장, 이런 분들 전부 다 본인들 스스로 창업 1세대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3세대, 4세대, 단지 할아버지, 아버지 잘 만났다는 이유로 기업에 지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계열사를 운영한다든지, 이거는 불공정한 거라고 보고요. 경제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라디오 매체 출연해서 제일 왼쪽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보니까 김세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세현 전 의원하고 같이 대담을 해서 책을 낸다고요. 네. 12월 중순까지 내겠다는 게 출판사 계획인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 주요 대담 내용은 다 끝났고,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서요. 핵심 주제는 미래, 그리고 정치의 역할, 보수와 진보의 만남, 70년대생 정치인들의 서로의 소통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최근에 대학생 대상 강연이었나? 여기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썼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정치인에게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데, 그럴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한 지지층이나 국민들한테 반대에 쌓일 수 있다. 그럴 때 소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IMF 때문에 나라가 거의 거덜나서요. 그때 대한민국 그 정부 예산이 70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10년간 80조, 무려 80조를 들여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겠다라고 하는 정책 발표를 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 IT 강국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68년도에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은 2,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무려 4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경부고속도로를 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이른바 바퀴 달린 자동차가 수천 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많았지만 그때 그 결단 때문에 어쨌든 산업화의 길을 뚫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9년 12월에 교육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때도 역시 해방되고 나서 나라의 별 살림도 변변치 않은데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딱 하니 교육법에 넣어놓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그런 결단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을 교육입국, 산업입국, 정보화입국이라고 하는 길도 이끌어왔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용기를 내고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이 어떻게 우리 역사를 그러니까 이해할 거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뽑아낼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 대통령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또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백인 정부와의 협상을 했고 영국 정부와의 협상을 해야 됐던, 그러나 지지층에게는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만 했던 그 리더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무슨 편향됐거나 그들을 뭐 용서하자고 했다거나 네. 그리고 무슨 뭐 우파 투항이라고 하는 데서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동의되지 않고요. 그럼요. 저를 비판했던 분들보다 제가 더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박용진 의원 하면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한 청년 정치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최근에 보면은 조금 전에 삼성 그 이건희 전 회장 조문 가서 또 이재용 부회장 만났던 얘기까지 언론에 예. 직접 공개하시고 그럴 정도 됐는데 그렇다면 혹시 박용진 의원은요 앞으로 시대 정신에 따라서는 보수 정당과 혹은 재벌과도 함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다 좀 생각하시나요? 이미 우리는 그 의견이 다른 정당, 의견이 다른 정치인들과 국회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의견을 좁히라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상임위가 있고 또 소위가 있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거의 매일같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이제 큰 나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대중 대통령 때 70조 2천억 원짜리 정부 네. 예산이었는데요. 내년 예산이 555조 8천억입니다. 네. 대단한 나라예요. 이 큰 나라 운영하는데 나 혼자 우리끼리만 이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민주당이 상식과 통합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많은 양보를 하고 보수층을 끌어안고 역사를 바꿔왔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상식과 통합의 전통 위에서 네.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고서 자꾸 야당을 더 끌어들이고 함께 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 매체 출연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소환했습니다. 네. 운동장을 넓게 쓴다고 얘기했는데 네. 또 오늘은 또 한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왼발잡이다. 근데 두 발 다 쓴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최고 스타를 또 소환해서 본인의 주장을 좀 폈어요. 박용진, 너 원래 진보하냐? 너 원래 좌파하냐? 그러니까 레프트 윙으로만 뛰어. 그럼 수비수가 얼마나 공격을 방어하기가 쉽겠습니까? 예. 거기만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뛰어난 운동선수는 좌우를 넘나들고 중앙 돌파도 하고요. 예. 또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결정적인 때가 오면 그 모든 각도에서 슛을 날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바로 양발잡이고 운동장을 넓게 쓰고 그렇게 합니다. 스트라이커는 축구 선수는 골을 넣어야 되고요. 정치인은 성과를 남겨야 됩니다. 네. 그 성과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왼발로 골을 넣든 오른발로 성과를 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변화시켜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지 내가 왼쪽 사람인가 오른쪽 사람인가 그런 거에 구애받을 생각은 별로